경기가 안 좋아져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 용산의 개발 계획은 오히려 더 빨리 계획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용산 마스터 플랜이나 GTX-9이나 아니면 서울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 네, 부동산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이분 나와주셨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언제나처럼 대표님과 함께 용산 지역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오늘의 주제가요, 용산구청장 국제업무단지와 경부선 지하화반은 추진될 것이다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역에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바로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과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개발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용산구청장이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용산권역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개발이 될지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성장현 용산구청장 인터뷰 기사가 이번 달 초에 나왔었는데요. 용산공원 조성 사업, 용산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산구 정말 엄청난 변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역세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말 슬럼화되어 있던 정말 그런 지역들이 환골탈태를 해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상업 업무시설로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구 추진사업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상향이 돼서 벌써 회의까지 하고 용산 민족공원을 서울을 대표하는 국가 상징 공원으로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정말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전체 면적의 약 70% 정도가 공원화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남 뉴타운과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구 전체 면적의 70%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다. 특히 한남 3구역을 필두로 해서 한남 뉴타운의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개발이 됐을 시에는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변 도심권역의 가장 최고가 부촌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제업무단지 사업, 우편 집중국을 포함해서 건물 철거 다 완료가 됐고요. 토지 정화 사업도 시작을 했고 또 법적인 분쟁도 작년 말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업, 그 국제업무단지가 다시 개발될 수 있는 이슈가 다 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내용 나오죠.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역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지나서 지하화 사업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북부 역세권과 경부선 지하 사업들이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용산구청장 3선입니다. 인터뷰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용산권역이 어떻게 변화될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용산은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해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대 축이라고 하면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 역세권 개발입니다. 민족공원 개장과 맞물려서 주변에 있는 미군기지나 한남 뉴타운 자체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권역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바뀐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나라나 중심권역, 상업지, 관광지의 지가, 땅값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시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권역, 서울을 대표한 관광지로서 최고가의 그런 부촌으로서 자리매김할 예정이고요. 용산은 전체 면적의 약 70%가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도 일부 지역
빼놓고는 거의 전 지역이 개발이 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5, 6년 후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엄청난 변화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용산 민족공원 개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전체 면적 80만 평, 그래서 용산구 거의 전체 면적의 큰 호재, 또 명동과 남산 축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용산 민족공원이 연결됨으로 해서 대표적인 관광축으로 바뀌겠고요. 한강 대로변을 마주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됐을 시에는 바로 배후 주거 지역인 원효로 라인의 직가와 개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원효로 3가 라인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시면 남영 역세권 바로 위쪽이 서울 역세권입니다. 서울 역세권 개발에 발 맞추어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서계청파동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용산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단지, 서울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과 핵심적인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 이런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개장과 발 맞춰서 주변 부지 개발도 속도를 내고 그에 따라서 서울을 대표하는 용산권역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바뀝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과 도보로 이용하는 용산민족공원 또 일부 구간은 강변북로의 지하사업에 의해서 도보로 한강공원 또 용산국제업무단지와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 상권으로 바뀌고요. 지금도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대표적인 외국분들이 관광 선호하는 필수 방문 지역이 바로 이태원 역세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향후에는 용산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 한강 대로변 또 배후 주거단지와 향후에 그런 상업 업무실의 배후 주거타운 이 개발될 수 있는 원효로나 신계동 라인도 앞으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관광지 상권으로 변하게 될 예정이고요. 캠프킴 부지와 서울역 역세권 경부선 라인의 지하화나 혹은 데크 사업을 통한 마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서울 역세권, 캠프킴 또 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를 아울러는 관광지 상권으로서 용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용산은 개발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양하고 큰 이슈들이 있는데요. 향후 5년 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된다. 즉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동측편 1급 지역 한남 뉴타운 3구역, 4구역, 5구역, 2구역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유엔사 수홍단 부지 또 남쪽으로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신동아 한강맨션, 현대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들 또 한강 대로변은 BTS로 대변되는 대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옥들이 입주를 예정을 하고 있고요. 국제업무단지 맞춰서 서부이춘동과 현대차 부지, 산호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된다. 특히 배후에 있는 전자상가의 상업 업무타운과 이 신계동의 먹자골목 또 원효로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이고요. 경부선 라인의 캠프킴 부지의 원효로 1가 라인 또 서울역 역세권역의 대기업 사옥들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과 서계 특별구역구역, 청파동 라인의 주택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역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제2자 모양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역세권 지역들은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용산 지역을 방문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좀 실감을 하셨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올해부터 더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슈라든지 경기 침체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향후 경제 위기, 부동산 시장도 안정이 된다. 작년, 재작년에 용산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집값이 용산을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발표를 못했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부장시장이 안정화되거나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 용산의 개발 계획은 오히려 더 빨리 계획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용산 마스터 플랜이나 GTX-9이나 아니면 서울 역세권 개발 계획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바로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0년 올해 용산 개발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랜드마크로 개발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이 크신 분들, 실거주하실 분들은 1급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6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 쪽으로 한남 뉴타운이나 동부 이촌동, 한강 대로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단지나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을 한 2억에서 2억 초반 정도로 투자로 하실 분들은 2급지, 즉 6호선 라인의 북측에서 경부선 라인에 붙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부선 라인 중에서도 어느 쪽으로 가셔야 되냐? 서측편에 역세권 개발, 특히 민족공원이나 서울역 역세권역이나 국제업무단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자체적인 개발 계획까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셨을 때는 향후 이렇게 용산권역의 큰 개발 이슈와 지가상복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